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국방 논평 꼭지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대포병 레이더예요. 예, 지금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다뤘는데 14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역시 내려진 결정입니다. 이게 핵심은 이제 사단급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미 군단급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노후화된 사단급을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제 국산화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단급 대포병 탐지 레이더 사업을 진행을 하겠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TPQ 36과 37을 대체한다. 이거는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단급으로. 그래서 이거는 미제입니다. 네, 그리고 표적 탐지 능력과 생존성이 향상됐다.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죠. 근데 아직 이제 연구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나온 건 없어요.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근데 준비는 많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몇 년 전에 군단급 더 큰 것을 잘 개발했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있겠죠. 그렇지만 바깥으로 노출된 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추정, 이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번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6년까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업비는 500억 원인데 다른 사업 분야보다는 좀 작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전군에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숫자가. 그래서 큰 사업 분야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공격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대중의 관심의 중심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방부로 불릴 만큼 엄청난 재래식 포병 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미사일 전력도 대단합니다만은. 그래서 대포병 레이더라는 것은 우리가 화력전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상대방을 한테 아주 절망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핵심 장비가 돼요.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숫자도 많이 찍지 않고 뭐 매스컴도 많이 타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야기가 진행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포병 레이더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구나,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호위함이나 한국형 구축함, 그리고 한국형 전투기에 또 레이더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레이더 기술에 있어서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발전이 있었잖아요. 지난 한 10년에 걸쳐서. 예. 그것을 또 간접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대포병 레이더가 어떻게 운용되는가에 대한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인 것은 상대방이 포를 쐈을 때 빨리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탄종이 뭔지, 그리고 어디 떨어질 것인지, 그리고 적의 발사 원점에 적군의 밀도나 포가 몇 문이나 있는지 이걸 캐치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속도를 또 봐야 되겠고, 속도와 고도를 추적하면서 원래 발사 위치를 역추적하고 우리 아군 지역 어디에 떨어질지 예측을 하겠죠. 그리고 빨리 전파해야 되겠죠. 피할 건 피하고 반격할 건 반격하고. 또한 이제 날라오는 탄두를 RCS를 분석을 해요. 단면적을 보니까. 그래서 이게 박격포탄인지 또 105mm 포탄인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155mm 포탄인지, 그리고 다연장 로켓인지, 다연장 로켓이라면 이게 뭐 100mm대인지 200mm대인지 이렇게 분간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신속하게 전파해서 우리 대형 수단으로 반격을 가하게 되는데, 이 통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의 추세는 이걸 뭐 사람이 무전기를 들고 받아 적어서 다시 전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전장 상황에서는 적의 공격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박격포탄도 있을 수 있고 곡사포탄도 있을 수 있고 다연장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순으로. 그래서 그게 적절한 대형 수단한테 구두 통신이 아니라 바로 그 좌표가 바로 찍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형 수단에. 그래서 대응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단축되니까 상대방이 우리한테 사격을 가한 다음에 도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죠. 즉 우리 대응 사격의 효과를 높이는 부분도 있죠. 그게 다 시간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운영 중인 이제 대포병 레이더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건데, 앞에 언급됐던 TPQ 36과 37이 이제 왼쪽에 두 개 보이죠. 이게 미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수입산 중에 가장 최신형이 아스K라는 겁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거. 예. 스웨덴과 노르웨이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최대 탐지 거리를 보더라도 가장 길죠. 40km 수입산 중에서는. 예. 그리고 연속 운용 시간이 6시간. 예.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개발한 대포병 레이더 2라고 불리는 물건이에요. 이게 TPQ-74라고 지금 명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 LIG에서 개발한 건데, 이게 현재 군단급 레이더를 대체하고 있어요. 예. 현재 그 군단급 레이더 자리는 지금 왼쪽에 세 번째 있는 아스K, 저 물건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미 개발돼서 2018년부터 배치가 되기 시작한 대포병 레이더 2, 저거는 아스K를 대체하게 되는 것이고, 요번에 이제 결정이 된 4단급 대포병 레이더는 앞에 있는 TPQ-36과 TPQ-37을 대체하게 되어 있어요. 예. 여기서 보시면 가장 큰 차이는 우리 국산 레이더, 대포병 레이더 2, 저기 보시면은 일단 탐지 거리가, 최대 탐지 거리가 가장 넓어요. 예. 그 차이점 일단 눈에 띄고, 연속 운용 시간도 길죠. 예. 그래서 이게 사용하지 못하는 시기에 상대방이 타격을 가할 때는 운전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런 위험 부담이 최소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대포병 레이더가. 또 하나 크게 대별되는 차이점은, 지금 외산들은 전부 다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폐사죠. 예. 근데 우리 것은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예요. 면 배열 레이더. 이렇게 큰 판에 안테나 소자들이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KF-21에 들어가는 것도 면 배열 레이더입니다. 거기는 동그란 면이 한 요만하죠. 여기에 TRM이 붙어 있고, TRM 바깥쪽으로 안테나 소자들이 나와 있죠. 그 뒷면으로는 우리 자동차의 라디에이터 마냥으로 순행식으로 나오는 열을 식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폐사 레이더와 A사 레이더의 성능 차이는 현격합니다. 생존성 문제도 많이 다르죠. A사는 주파수를 계속 신속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제밍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반면 폐사는 조금 취약하죠. 그리고 폐사는 한번 한 군데가 레이더에 고장이 나게 되면 전체가 다운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A사 레이더는 고장이 나는 경우에 소자 하나별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능이 천천히 떨어져요. 팍 꺼지는 게 아니고. 예. 자, 그래서 폐사, A사, 이거는 세대가 다를 정도로 차원이 다른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A사가 훨씬 나은 겁니다. 특히 운용 유지 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예. 폐사 레이더는 함부로 만지기가 어려운 물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도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들어가는 레이더가 유명한 레이더지만, 그 레이더는 폐사형입니다. 그리고 우리 KDDX나 한국형 호위함에 배치 3부터 들어가는 우리가 개발한 그 레이더는 A사 레이더입니다. 성능에서 많은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포병 레이더 2를 개발했고, 저거를 A사 방식으로 쓰고 있다. 그거는 독일이나 유럽이나 미국의 최신 대포병 레이더도 저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과거에 오래된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 기반의 대포병 레이더를 우리가 기술을 확보한 A사 방식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TPQ-36입니다. 우리가 이제 94년부터 들어온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요. 10여 대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여러 차량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레이더는 견인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우리 4단급으로 현재 쓰고 있다는 것이고, 한 4단에 한 대 정도 좀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0여 대 보유하고 있으면은 탐지 거리가 한 20-30km, 한 40km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휴전선의 길이가 한 200 몇십 킬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대 정도만 배치를 해도 휴전선 전 영역이 커버가 돼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한 그런 장비는 아니에요. 자, 이건 TPQ-37 이고, 이거는 우리가 5대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94년부터 배치가 됐고, 역시 미국에서 개발된 거고, 이 사진은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운용 중인 모습을 담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현재 우리가 군단급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A사 형식의 대포병 레이더 LIG에서 개발된 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ASK 아니면 겸용으로 두 개 쓰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체가 되고 있는 것인지 동시에 쓰고 있는 것인지까지는. 네. 이거는 2007년부터 이제 도입된 거니까 상대적으로는 신형이에요. 그렇지만 방식은 폐사 방식이다. 이런 부분이고, 자, 그 다음 보여드리는 것은 TPQ-53인데 이건 2009년부터 미국에서 배치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A사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TPQ-36과 37을 대체하는 모델이에요.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3축 차량에 운용이 되고 있고, 뒷부분에는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발전기를 뒤로 이제 끌고 다니게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어떤 쉘터랄까 뭐랄까 통제실 장비가 통제실 공간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운용 인력이 2명에 불과하대요. 이 TPQ-53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운전석에서 모든 걸 다 하지 않는가. 그래서 병사가 바깥으로 노출될 일이 좀 최소화되어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자료를 보니까 미국은 한 180대 정도까지 확보할 생각이다.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4단급은 컨셉을 잡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내부 인사가 아니면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TPQ-74K 우리가 개발해서 배치가 되고 있는 군단급 레이더를 바탕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단급 레이더를 한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2018년부터 배치가 되기 시작했고, 2011년부터 이제 연구 개발 시작했으니까 한 6, 7년 만에 개발을 한 거예요. 쓰는 레이더는 말씀드린 것처럼 A사 레이더의 면 배열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면 배열이 있고 선 배열이 있죠. 요즘 보시는 건 다 면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미국 TPQ-53의 경우에는 S밴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거 같은 경우는 C밴드를 쓰고 있어요. C밴드라고 그러면 X밴드 바로 밑이거든요. X, 그 다음 C, 그 다음 S, 그 다음 L. 밑으로 내려갈수록 진동수가 낮은 겁니다. 우리는 C밴드를 선택을 했고, 여기 이제 TRM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앰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폭하는 거죠. 신호를 정폭하고, 들어오는 신호도 정폭하고, 나가는 신호도 정폭하고, 레이더라는 게 전파를 쏴서 반사되어 오는 신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호를 가운데 정폭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TRM이에요. 그게 핵심 기술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소자를 뭐 GAN 소자, 갈륨 비소 소자, 또 질화 갈륨 소자,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앰프의 소재를 어떤 걸 쓰느냐예요. 그러면 그 신뢰성과 전력 효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신 것은 가장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것이 질화 갈륨이죠. GAN이라는 걸 우리 그걸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RM에는 4개의 안테나를 달 수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 그래서 4채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곱하기를 해보면 그럼 TRM이 700여 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약 3000개의 아기 레이더들이 이제 표면에 쭉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보셨다시피 탐지 거리는 60km 넘어가는 것 같아요. 7, 80km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A사 방식이기 때문에 또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도 훨씬 월등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물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국내에서 개발해서. 차체는 기존에 어디서 보신 듯 하죠. 이게 4축 차체인데 전체 무게는 한 9톤 가량 되는 것 같아요. 차체는 천무다연장에 들어가는 그 차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개발한 대포병 레이더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느낌은 좀 오셨을 거예요. 자, 이거는 LIG에 보니까 그 내부에서 웹진이 있어요. 건두운이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개발자들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옮겨와 봤어요.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나오는 내용이 전부 다 해외산을 쓰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 종속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됐다. 우리 이제 개발진의 자존심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만들어서 할 수 있다. 이걸 만들어 보지 못했지만 우리 A사 기술을 충분히 이제 습득을 했다, 할 수 있다. 도전의 결과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은 제가 좀 읽어보자면은 기존의 대포병 레이더는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 패사 방식이죠. 하지만 대포병 레이더 2, 지금 이겁니다. 는 면형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다. 예. 그런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고, 자, 이런 A사 레이더를 채택한 독일의 코브라라는 대포병 탐지 레이더가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의 TPQ-53 최신형이죠. 미국 입장에서도 비교해 봐도 대포병 레이더, 우리 레이더의 탐지 거리 및 작전 지속 능력이 더 우수하다 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자신이 있는 것이죠. 이 성능에 대해서. 자, 이런 이제 자신감이 있고 국내에서 운용을 해도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야, 4단급 레이더도, 4단급 대포병 레이더도 우리가 직접 개발하자,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다고 짐작이 이제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개발자들의 머릿속에만 있을 아주 구체적으로 사양이 나오지 않은 4단급 대포병 레이더는 어떤 것일까를 유추를 좀 해볼게요. 앞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같이 생각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표적 탐지 능력이 향상된다. 기존 것 대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기존 것은 패사 방식이고 신형은 A사 방식을 쓸 것이니까요. 기존 군단급에서도 A사 방식의 C밴드를 썼죠. 예. 그래서 4단급이면은 아무래도 탐지 거리를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적과의 거리는 가까울 것 같아요. 예. 자, 탐지 거리가 군단급보다 짧아도 된다면은 일단 레이더의 표면적이 줄어들면서 무게도 줄어들겠죠. 또 전력 소모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큰 무게를 차지하는 발전기의 크기도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군단급에 비해서 4단급은 전장에 가까이 투입돼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특히 시가전 같은 걸 하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방호력이라는 부분이 향상이 돼야 된다고 언급을 했지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자, 그 방호력이라고 한다면은 직접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방탄 성능을 차체 보완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앞에 군단급 레이더에도 이미 보셨지만은 그 이전의 레이더는 차량이 여러 대가 필요했어요. 한 레이더를 설치하는데, 도착하면 먼저 통신 안테나부터 설치하고 이런 작업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 군단급 레이더에서는 그게 차량 내부로 거의 일체화되어 있어요. 나올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거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아까 미군 같은 경우는 2명이 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역시 방호력을 올리는 부분이에요. 성문이 희생당하면 그 장비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겠고, 또한 기동력이 강화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의 보병 사단들이 기동력이 월등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예. 단지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흠지 기동 능력도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군의 이제 최신형 같은 경우 앞서 보여드렸던 TPQ-53 같은 경우는 대포병용뿐만이 아니라 적의 항공기 항적까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모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대포병이지만 두 번째 능력, 방공 능력도 적의 항공기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4단급 대포병 레이더를 만들 때도 요즘 어디 가도 그게 많지 않습니까? 헬리콥터랑 드론이. 예. 그래서 군단에서 있는 국지 방공 레이더라고 지금 있거든요. 드론까지 잡을 수 있는. 근데 군단 관할이고 각 사단에서는 지금 마땅한 대공 레이더는 없는 상태예요. 거기 있는 대공 화기에 달린 거 빼고는.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미국의 사례를 준용을 한다면은 우리 기술진들도 4단급 대포병 레이더에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헬기와 저속 무인기, 그리고 저속 항공기들을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넣고 잘 것 같아요.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이미 레이더 기술에 있어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우리 기술진들이 전반적으로. 예.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하는 기술을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은 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야전군, 특히 우리의 군을 갖다가 해외로 파병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 해당 기지를 보호해 준다고 봤을 때 대포병 레이더가
항공기까지 탐지할 수 있으면, 무인기 헬기까지 탐지할 수 있으면 그 활용도는 엄청나게 높아질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방호막을 쳐주는 거나 같은 것이죠, 하늘에. 예.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병사단이 기동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병사단의 전력을 집중시켰다가 분산시켰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역량이 훨씬 뛰어나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병사단의 기동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들은 차륜형 장갑차나 궤도형 장갑차나 또 방탄 트럭에 타고 다 다니는 거예요. 예. 지휘관들이나 보병 부대들은 소형 전술차를 타고 움직이죠. 예. 105mm 포도 이미 차륜형으로 다 바뀌었죠. 예. 자, 그런 신속한 전개를 따라갈 수 있는 대포병 레이더가 필요한 것이죠. 사단급에서. 자, 그러면 사단급에는 이미 두 가지 정도의 재래식 포병 화력이 있죠. 사단 포병 여단에는 K9과 K55가 있죠. 예. 그리고 여단 포병에는 차륜형 국사포가 있죠. 105mm짜리.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야 된다. 그것을 전개 지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특히 적진 깊숙이 투입되는 경우에 군단 대포병 레이더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육군을 정예화하면서 기동화 이면에 다른 부분이 또 있죠. 전투부대의 고도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산악여단, 그리고 신속대형사단, 그리고 해병대, 이런 것들이 우리 공격 선봉에 서는 부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국방력이 계속 신장이 되고 국력이 신장이 되면은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우리 군이 해외에 파병될 것을 요구받아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 자,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될 수 있는 부대가 기존의 특전사와 더불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산악여단, 신속대형사단, 해병대, 예. 이런 부대들이 해외로 파병이 될 수가 있어요. 대륙으로 파병이 되든지. 예. 그러면 그 부대들이 군단급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대들이 해외로 파병이 됐을 때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대포병 레이더, 그 대포병 레이더가 저게 항공 위협까지 체크를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용을 염두에 두고 저는 4단급 대포병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기동화, 방호력, 거기다가 크기 부분도 충분히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수송기로 수송이 가능한. 왜냐하면 신속 대응군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이 레이더가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레이더가 더 먼저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이 향후 이제 금년부터 아마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대형 수송기 사업에서 우리가 어떤 기종을 선정해야 되는지 그러한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레이더의 기본 차체가를 뭘로 쓸 것인가. 기존에 지금 군단 대포병 레이더 같은 경우는 천무의 차체를 쓰고 있죠. 사축이에요. 예. 무게도 한 10톤 가까이 되고. 그러면 이건 소형화돼서 4단급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기동력이 있어야 되고 흠질을 잘 달려야 되고 방호성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수송을 위한 어떤 크기라는 부분도 감안을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마땅한 후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현재 개발 중인, 기아에서 개발 중이죠. 우리 중형 표준 차량, 거기에 방탄형이 있어요. 예, 이거 현재 3축이죠. 3축짜리인데 이거는 5톤이에요. 밑에 2.5톤짜리는 아닐 것 같고, 제가 봐서 이 5톤짜리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이거는 아마 최종 설계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형은 좀 계속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아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군이 대량으로 지금 구매를 할 거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실제 배치는 24년부터 될 예정으로 있고, 아까 4단급 대포병 레이더의 개발 기간은 22년에서 26년이에요. 예, 그래서 표준 차량의 차대를 활용하면은 레이더의 비용 자체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어차피 군용으로 개발된 것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일단은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군단급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4단급 이하에서 반드시
적의 대포병 화력에 대해서 소재 파악을 하고 또 대항공기에 대한 방어막을 펴줄 수 있는 그런 레이더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첫 번째는 아마 이제 북한과의 분쟁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양쪽의 그 전력 차를 봤을 때 재래식 전력에 전면전보다는 그 중요성이 시가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육군에서도 시가전 훈련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가전을 하게 되면은 군단급에서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각 사단에서 저게 뭐 로켓탄이 날라오고 근거리에서 박격포탄이 수시로 날라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대포병 레이더가 전면에 배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단급 그런 용도의 기동력도 좋고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는 자그마한 그런 대포병 레이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이제 뭐 상상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의 분열, 꼭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거대한 나라들이 나중에 그의 수명을 다할 때 벌어지는 일들은 보통은 분열이에요. 예. 그게 큰 나라들의 종말을 예시하는 많은 이야기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중국이 바로 옆 나라니까 중국이 어떤 식으로 거쳐왔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주 지역에서, 만주나 요동 지역에서는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 자치주도 많고, 나라가 갈라져서 전체적으로 와해된 다음에 군벌들이 난립할 수가 있어요. 예. 거기서 조선족 자치정부와 분쟁이 생길 수 있겠지요. 예. 그래서 유민들이 한반도로 넘어오게 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폭력 사태가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행해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군사적인 액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부대를 보내야 되겠죠. 그때 가는 부대들, 아까 언급된 그런 부대들이겠죠. 뭐 산악이 여단, 신속대형사단, 해병대, 이런 부대들이 투입될 수 있고, 그런 원정군이 되는 셈인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사단급 포병 레이더, 오늘의 주제가 같이 가야 되겠죠.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 자,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을 보면은, 일본은 이제 지진과 화산 폭발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나라고, 예. 일본이 최후는 천재지변에 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들은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 일본이 그걸 많이 무서워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일본에 우리가 군을 보내는 거하고 일본의 천재지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죠. 예전에 관동 대지진 때도 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제일동포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바가 있지요. 만약 유사한 상황이 또 발생을 한다면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군을 그쪽으로 보내서 우리 동포들을 이제 지켜야 되는 상황에 올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런 상황에서도 사단급 대포병 레이더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원정군들을 기본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우리가 3, 40년 전에 세상을 보던 그 시각, 세상이 이렇구나, 앞으로 이렇게 될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여러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그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현재를 돌이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요. 그와 같이 앞으로 또 10년, 20년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세상의 일들이 진행될지는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워요. 특히 지난 20, 30년간에 벌어졌던 변화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들이 짧은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위기이자 기회인 그런 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이제 신속대원군의 우리 사단급 대포병 레이더가 잘 활용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부가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